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로운 조선 옛날 이야기 함께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달빛이 어스름하게 기와 지붕을 비추는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타!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우고 있었지요. 이찬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는 마을에서 가장 크고 위험 있는 저택, 송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젊은 안주인 송연서, 마님은 깊은 밤에도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니 그 모습이 마치 옥으로 빚은 듯 굽고 애틋하였습니다. 또 잠이 오지 않는구나. 연서는 가녀린 손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흐트리니 그 모습이 마치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 같았지요. 남편을 잃은 지 반년, 그녀는 19 나이의 과부가 되어 이 큰 집안을 혼자 꾸리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집에 이제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아직도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문 밖에서 노비 하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손짓했지요. 그녀는 종들과 하인들을 부리는 주인이었으나 마음은 오히려 갇힌 새와 같았습니다. 특히 유독 한 사람만은 마음대로 하지 못했지요. 그는 바로 이 집안의 머슴 이진우였습니다. 이진우는 한때 이름난 명문가의 자제였으나 집안이 역적으로 몰려 몰락한 뒤 이곳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다른 머슴들과는 달랐지요. 거칠지만 품위가 있고 힘이 있지만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마님과 눈을 마주칠 때면 마치 그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서는 그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할 수 없었지요. 마치 깊은 숲속으로 이끄는 달빛 같았습니다. 위험하지만 그 빛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그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연서는 창밖으로 횡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쉬고 있겠지요. 한숨을 내쉬며 연서는 침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면 집안일을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일찍부터 머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진우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띄었지요. 그는 다른 이들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여러 생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나무의 나이테처럼 말입니다. 저 사람은 단순한 모습이 아니지. 연서는 그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의 몸가짐까지 모든 것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귀한 칼날을 흙으로 덮은 듯한 느낌이었지요. 그날 저녁 서구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연서는 작은 소란의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깥 마당에서 거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이진우, 감히 내가 나서겠다는 것이냐? 마님을 모시는 집이니 함부로 할 수 없소. 이내 연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 장사치들이 마당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그들 앞에 이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몇몇 장사꾼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집안을 어지럽히며 난동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막아선 이는 다름 아닌 이진우였지요. 그는 단숨에 상대를 제압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장사치들을 쫓아냈습니다. 연서는 멍발치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짓은 단순한 모습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칼을 다루는 무인의 움직임과도 같았지요. 그는 단순한 모습이 아니다. 그 순간 연서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 이진우는 한때 검을 쥐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검을 쥘 줄 아는 자였지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처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송가의 밤을 채웠지요. 연서는 방 안에서 뒤척이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어둠 속에서도 내리는 빗줄기가 선명하게 보였고 빗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잔잔하게 흐르다가도 갑자기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이런 밤에는 잠이 더욱 오지 않는구나. 연서는 가벼운 도포를 걸치고 뜰로 나섰습니다. 처마 밑으로 조심스레 걸으며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때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새 횡랑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곳을 향해 있었지요. 횡랑채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우연히 이진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옷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달빛에 반사되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아직도 잠들지 않았느냐? 연서의 목소리에 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빛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마님께서도 그러신 듯하오. 잠깐의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지요. 연서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려 했으나 비 내리는 밤 공기 속에서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섰지요. 그 순간 바람이 불며 그의 젖은 옷에서 선명한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칼자국 같은 상처가 그의 어깨부터 가슴까지 이어져 있었지요. 마치 봄날 강물처럼 굽이치는 흉터였습니다. 그 상처 어떻게 생긴 것이냐? 연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웃었지요. 그 웃음은 슬픔과 체념이 섞인 듯 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겠소. 마님, 진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연서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연서는 그 말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것은 은근한 초대였습니다. 길어도 좋다. 듣고 싶구나. 연서는 처마 아래 작은 도리자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어갔지요. 조이는 본래 무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소. 아버지께서는 임금님의 호위 무사였지요. 하지만 16해 전 반역의 죄명을 쓰고 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서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숨결은 차가운 밤 공기에 하얗게 어렸습니다. 그날 이후 소희는 이름을 버리고 이곳저곳을 떠돌았소. 그러다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 흉터는 영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기 직전 탈출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요.
조인의 몸에 남은 과거의 흔적이지요. 진우의 말에 연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소나무처럼 말입니다. 조인의 이야기는 마님께 슬픔만 드릴 뿐이니 이만 들어가 주무시는 것이 좋겠소. 진우가 말했지만 연서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그를 향한 연민과 또 다른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나도 이야기가 있다. 연서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가 16세 시집과 19의 과부가 된 이야기, 남편과의 짧았던 날들, 그리고 지금 이 큰 집안을 혼자 지키는 외로움까지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녀의 이야기가 빗소리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밤이 깊어가도록 이어졌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얼음장 같던 벽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마님, 오늘만은 그저 연서라 불러다오.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호수 같은 눈동자에 달빛이 스며들어 반짝였지요. 그리고 그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서는 주저없이 그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서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서, 진우의 입술에서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명의 밤이 시작되었지요. 그날 이후 연서의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이진우의 모습, 연못가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작은 낙이 되었지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눈에 밟혔고 그의 목소리는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님, 오늘 나무십이 참 곱게 물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진우가 마당을 쓸다가 문득 연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연서는 그의 말에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계절이 깊어가는구나. 연서는 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우를 가까이 하는 순간 스스로 파멸을 부른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야, 어느 날 저녁 연서는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는 횡강차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요.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였느냐? 연서의 물음에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빛은 깊은 밤하늘의 별빛같이 깊고 서늘했습니다. 마님께서 알고 싶은 것은 그것뿐이요. 그의 질문에 연서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요. 하지만 더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싶었던 것은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다. 연서의 속삭임은 바람결에 실려 진우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지요. 이것은 신분을 뛰어넘는 단순한 정이 아닌
깊은 애틋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오래 비밀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송가의 대행수, 즉 연서의 시아버지가 무언가를 눈치챘지요. 그는 오랫동안 송가를 이끌어온 엄격한 어른이었고 가문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행수는 연서를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험악했고 목소리는 차가웠지요. 머슴과 정을 나눴다 하더냐. 그의 물음에 연서는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침묵했지요. 자신의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효막심한 행동이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선대 송씨 어른들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구나. 대행수의 호통에 집안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노비들과 머슴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이진우였습니다. 모든 죄는 제게 있사옵니다. 마님을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우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지요. 연서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니, 이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불경한 놈, 내가 감히 양반집 며느리에게 눈을 들어. 대행수는 노발대발하며 진우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진우는 고개를 들고 말했지요. 조이는 본래의 무인의 자손이었사옵니다. 천대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던 집안이었으나 무고한 누명을 쓰고 몰락하였지요. 하지만 그 마음만은 흐트러짐이 없사옵니다. 그의 말에 대행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도 진우의 말투와 행동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을 느꼈던 것이지요. 그렇다 해도 이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 너는 오늘 밤으로 이 집을 떠나라. 대행수의 단호한 명령에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연서를 향해 잠시 시선을 돌렸지요.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이는 마님의 평안만을 빌겠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행랑채에서 자신의 몇 안 되는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달빛이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때 누군가가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연서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마님을 지키는 길이니까. 진우는 담담히 웃었지만 연서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지요. 나는 너를 버릴 생각이 없었다. 연서의 말에 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도 마음속으로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한 듯 말했지요. 나는 떠나겠소. 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이곳에 남아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연서는 마치 자신의 영혼의 일부가 함께 떠나가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송가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과는 달랐지요. 이제 그곳에는 깊은 그리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송가의 들에는 낙엽이 수북히 쌓였고 찬바람이 담벼락을 휘감았지요. 연서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종들에게 일을 지시하고 장구를 살피고 집안 대소사를 돌보는 일이 그녀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진우의 빈자리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마당 한켠에서 장작을 패던 그의 모습,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나르던 그의 뒷모습 달빛 아래서 나누었던 그 깊은 대화들 모든 것이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마음은 언제쯤 잦아들 수 있을까? 연서는 밤마다 홀로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그날처럼 맑고 고요했지만 그 빛 속에 함께했던 이는 이제 그곳에 없었지요. 한편 송가의 대행수는 연서를 다시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젊은 과부가 홀로 지내는 것이 가문의 체면에 좋지 않았지요. 이제 슬픔을 거두고 새 삶을 시작할 때가 되었소. 한평이 시댁 둘째 도령이 혼인을 원하니 이번 기회에 재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소. 대행수의 말에 연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지만 가문의 어른 앞에서 정면으로 거절할 수는 없었지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서의 간곡한 부탁에 대행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서 더 이상의 유해는 없을 것임을 알 수 있었지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 연서는 홀로 숲길을 거닐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즐겨 찾던 곳이었고 최근에는 진우와의 추억이 서린 장소이기도 했지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낙엽이 발 아래 바싹거렸습니다. 이모아님께서는 아직도 이렇게 밤길을 거니시나 보오. 갑자기 들려온 나지막한 목소리에 연서는 놀라 돌아섰습니다. 그곳에 한 달 만에 다시 보는 이진우가 서 있었지요. 그는 더 이상 머슴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때 잃어버렸던 기품을 되찾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연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혹시 이것이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 없던 자신감이 묻어 있었지요.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연서의 앞에 섰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머슴이 아니요.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제 본래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오랜 세월 숨겨왔던 증거를 찾아 조정에 바쳤고 다행히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우의 말에 연서는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지요. 그러면 내 가문은 다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예전의 영화를 모두 되찾지는 못했으나 이제 제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우의 말에 연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하지만 마님 곁에 머물고 싶소. 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서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지난 한 달간의 그리움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지요. 이제 나는 마님이 아니다. 그러니 함께 가자. 연서는 천천히 걸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듯 했지요. 달빛이 그들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바람은 두 사람의 약속을 숲속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송가에서는 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요. 진우의 걱정에 연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지요.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외가에서 물려받은 작은 농장이 있다. 비록 송가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연서의 말에 진우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지요. 진우야, 이제 우리는 신분의 구애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것이었다. 연서의 고백에 진우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은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나 찾아온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고 이제 그들의 삶도 하나가 될 것이었지요. 함께 가자. 새로운 삶을 향해. 진우의 말에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숲길을 따라 걸었지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밤, 송가의 안채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연서는 꼭 필요한 몇 가지 물건만을 보자기에 싸고 있었지요.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아온 그녀였지만 가져갈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친정 어머니가 물려준 놀이개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작은 폐물 몇 점이 전부였지요.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는구나. 연서는 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가 시집와서 지내온 3년의 세월이 이 작은 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모든 것이 이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안채를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발걸음을 비추었고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스쳤지요. 대문 앞에는 이미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연서의 짐을 받아들고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가락을 뒤로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은 뒤 진우가 연서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연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란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워할 때 생기는 것이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는데 무슨 후회가 있겠느냐. 연서의 확신에 찬 대답에 진우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고 두 사람은 밤길을 계속해서 걸었지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작은 시내를 끼고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연서의 외가가 있는 곳이었지요. 마을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오직 달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외가의 작은 농장이 나올 거야. 연서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초가집 한 채가 보였지요. 여기가 이제 우리의 집이 될 곳이란다. 연서는 애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곳은 송가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했지만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완벽한 보금자리였지요. 소박하지만 정이 깃든 곳이요. 함께라면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할 것이요.
진우의 말에 연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작은 초가집으로 들어갔지요. 집 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집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가꾸어 나갈 보금자리구나. 연서는 감격에 젖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느꼈지요. 그것은 보호하고 싶은 마음,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은 소망이었습니다. 먼저 집안을 정리하고 내일은 농사일을 시작해야겠소. 비록 이전처럼 편안한 삶은 아니겠지만 진우의 말에 연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안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야. 종가에서의 머슴과 마님으로서가 아닌 이제 우리는 그냥 진우와 연서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연서의 말에 진우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함께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가겠소.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함께 밭을 일구고 저녁에는 작은 등불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평범하지만 충만한 나날을 보냈지요. 진우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고 연서는 더 이상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쌍의 평범한 남녀였지요.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총가에서는 연서가 사라진 것을 알고 크게 소동이 일었고 대행수는 그녀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특히 그는 이진우가 연서를 데리고 갔다고 확신하고 있었지요. 어느 오후 진우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을 입구에서 말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즉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요. 연서야, 누군가 오는 것 같다. 진우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연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요. 그들이 찾아온 걸까? 연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지요.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얼마 지나지 않아 송가의 하인들이 이끄는 일행이 초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연서의 시수, 즉 남편의 형이 있었지요. 송연서 나와라. 내가 이곳에 있음을 안다. 시숙의 거친 목소리가 고요한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연서에게 집안에 있으라 당부한 뒤 홀로 문을 열고 나갔지요. 누구를 찾으시오? 진우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시숙은 그를 알아보고 얼굴을 붉혔지요. 이 천한 놈, 감히 양반집 며느리를 훔쳐 달아나다니. 오늘 내 목숨은 없다. 시숙은 칼을 빼들며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이제 제 이름은 다시 회복되었고 신분도 회복되었소. 더 이상 천한 모습이 아니요. 그리고 연서 씨는 자신의 의지로 저와 함께 온 것이요. 진우의 당당한 태도에 시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화를 냈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서 연서를 내놓지 않으면. 그때 집 안에서 연서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비단옷이 아닌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당당하고 아름다웠지요. 시숙님,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송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연서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지요. 이 사람은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다 해도 마음만은 진실합니다. 연서의 말에 시숙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어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중간 칼날이 번쩍이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연서를 감싸 안고 재빠르게 몸을 피했지요. 의의 반응은 예전 무인으로서의 훈련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숙님, 제발 칼을 거두십시오. 연서가 간절히 외쳤지만 분노의 눈이 멀어버린 시숙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진우를 향해 칼을 휘둘렀지요. 오늘 너희 둘을 모두 처단하리라. 시숙의 구함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의 명에 따라 진우와 연서를 향해 다가왔지요. 위기가 닥쳐온 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연서를 뒤로 한 채 태연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피를 흘리고 싶지 않소. 하지만 연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진우는 마당에 놓여있던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무기라기보다는 농기구에 가까웠지만 그의 손에서는 마치 오랜 벗을 만난 듯 자연스러웠지요. 시숙이 다시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을 때 진우는 놀라운 솜씨로 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낫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당신은 아직도 내가 그저 머슴인 줄 아시는군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공격하지 않고 오직 방어에만 집중했지요. 그의 움직임은 마치 강물이 흐르듯 유연했습니다. 시숙은 더욱 격분하여 공격을 이어갔지만 진우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솜씨에 시숙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지요. 그때 멀리서 말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무리의 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위험 있는 중년의 관리가 서 있었지요. 폭력을 당장 멈추시오. 그의 목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숙은 칼을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렸지요. 감히 관아의 명을 거역하시겠소? 관리의 말에 시숙은 마지못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지요. 이자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를 꿰어 달아났습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숙이 관리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미소를 지으며 진우를 바라보았지요. 이진우 대인,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소이다. 관리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시숙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지요. 대인이라니 이 천한 모습이 무슨 시숙의 말에 관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끊었습니다. 이진우 대인은 이제 더 이상 모습이 아니요. 그는 선왕 때 억울한 누명을 쓴 충신의 아들로 최근 그 누명을 벗고 영예를 회복하였소. 현전하께서 그 공을 인정하시어 특별히 벼슬을 내리셨다오. 관리의 말에 시숙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서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지요. 진우야, 그게 정말이니? 연서의 물음에 진우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리고 싶었소. 하지만
확실해지기 전에는 말할 수 없었어. 진우의 목소리는 아즈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서는 그제야 왜 진우가 갑자기 송가를 떠났다가 돌아온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지요. 관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진우 대인은 이제 의금부 도사의 직책을 맡게 되었어. 전하께서 그의 충직함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셨다오. 시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관리와 진우에게 절을 올렸지요. 조인이 무례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의 허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지요. 과거의 일은 모두 잊겠소. 다만 연서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오. 진우의 너그러운 태도에 시숙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관리는 진우와 연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진우 대인, 이제 서울로 돌아가셔야 할 텐데요. 전하께서 곧 부르실 것입니다. 관리의 말에 진우는 연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지요. 함께 가자. 연서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요. 그대가 있는 곳이 바로 내 집이니. 진우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서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내일 아침에 출발할 준비를 하겠소. 진우가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고 시숙과 손가의 하인들도 그 뒤를 따라 물러갔지요. 마을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초가집 앞에는 진우와 연서만이 남아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구나. 연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지요. 그대와 함께하는 이 소박한 삶에 만족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었구나. 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대와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나의 세상이요. 연서는 그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이 없었지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초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기에 어떤 세상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진우와 연서는 새벽녘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지요. 작은 초가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짧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 연서는 작은 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비록 며칠밖에 지내지 못했지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이곳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도 함께 떠나는 것은 아니요.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자고요. 진우의 따뜻한 말에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었지요. 두 사람은 소박한 아침 식사를 나누며 서울로 향하는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관아에서 보낸 말과 가마가 초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머슴의 옷이 아닌 관리의 복장을 갖추고 있었지요. 연서 역시 소박하지만 정갈한 차리새였습니다. 마님, 아니, 연서 씨, 출발할 시간 이후 진우가 예의 바르게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서는 웃으며 그 손을 잡았지요. 이제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않아도 돼. 그저 연서라고 불러줘. 연서의 말에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연서야.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서는 그의 부름에 가슴이 떨렸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출발을 배웅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우와 연서는 이웃들과 정을 나누었지요. 특히 진우가 의금부 도사가 되었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시게. 이곳은 항상 두 분의 집이니까요. 마을 어른의 말에 진우와 연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두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려준 소중한 경험이었지요. 말과 가마에 오른 일행은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여정을 밝게 비추었고 새들의 지저귀이 길을 인도하는 듯 했지요. 진우는 말을 타고 가마 옆을 지키며 연서를 살폈습니다. 진우의 물음에 연서는 가마 안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 그녀의 대답에 진우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지요. 여정은 순탄하게 이어졌습니다. 찬과들 시내를 지나 드디어 한양의 성곽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연서는 가마 안에서 몸을 일으켜 그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한양의 모습이었지요. 저기 보이는 곳이 내가 일하게 될 을근부요. 진우가 멀리 보이는 관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지요. 이제 그는 한때 자신을 몰락시킨 그곳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긴장되니 연서의 물음에 진우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곁에 있으니 두렵지 않소. 진우의 말에 연서는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었지요. 한양의 거리를 지나며 두 사람은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과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송가의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지요. 하지만 그들은 이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헤쳐나갈 도전으로 여겼지요. 마침내 일행은 도성안의 한 고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진우의 가문이 회복한 옛집이었지요. 비록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품위와 기품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집이구나. 연서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고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문 앞으로 안내했지요.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의 집이요. 진우의 말에 연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가정의 안주인이 된 것이었지요. 그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내 문이 열리고
진우의 가족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시간 헤어져 있었던 가족들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지요. 특히 진우의 백발이 성성한 노모는 아들의 귀 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제 아내 연서입니다. 진우가 연서를 소개하자 노모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내 며느리야. 노모의 다정한 한대에 연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가정에서도 정성을 다해 살아갈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그날 저녁 진우의 가족들은 함께 모여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꽃이 피었고 웃음소리가 고택을 채웠지요. 연서는 이 따뜻한 풍경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느꼈습니다. 내일부터 의금부에 출근하게 되어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진우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비록 우리 가문이 시련을 겪었지만 이제 다시 조정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노모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경건한 추모의 시간이었지요. 밤이 깊어가자 진우와 연서는 그들을 위해 준비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은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고 창문으로는 달빛이 고요히 스며들고 있었지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구나. 연서가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이것은 꿈이 아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이요. 진우의 말에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요. 함께 걸어가자. 어떤 길이 펼쳐지든 연서의 말에 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졌지요. 이튿날 아침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진우는 벌써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그가 의금부 도사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지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관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한때 머슴의 옷을 입던 그가 이제는 나라의 관리로서 백성을 위해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벌써 일어났구나. 연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일어나 진우의 아침 준비를 돕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길은 다정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첫날인데 긴장되니 연서의 물음에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니 두렵지는 않소. 진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연서는 안심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의연했고 그것이 그녀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지요. 부디 오늘 하루도 무탈하길 바라요. 저녁에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연서는 진우의 관복근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진우는 깊은 사랑을 느꼈지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진우는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이미 활기찬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고 관리들과 백성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요. 의금부에 도착한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그의 가문을 몰락시킨 곳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가 정의를 바로 세울 곳이었습니다. 이진우 대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금부 대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친절했지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우는 공손히 인사했고 곧 자신의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금부는 조정의 중요한 사법기관으로 많은 사건들이 그곳에서 처리되었지요. 특히 진우는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 젊은이가 의금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난한 선비의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지요. 대인께 구할 일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젊은이의 말에 진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우의 과거와 묘하게 닮아 있었지요. 아버지가 정적에 의해 모함을 받아 투옥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마 진우의 따뜻한 말에 젊은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했지요. 진우는 그 자리에서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예상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맞이했지요. 무슨 일이 있었니? 연서의 물음에 진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하고 싶소.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오. 진우의 말에 연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당신의 그 마음이 있기에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내가 항상 곁에서 돕겠어. 연서의 믿음에 진우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해나갈 결심을 했지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의금부에서 정의로운 판결로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었고 그가 처음 맡았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선비의 사건도 진실이 밝혀져 무죄로 풀려났지요. 그의 명성은 점차 한양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연서는 진우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꾸리며 때로는 진우가 고민하는 사건들에 대해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기도 했지요. 두 사람의 삶은 비록 송가에서의 화려함과는 달랐지만 훨씬 더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연서는 진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곧 셋이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진우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연서를 품에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지요. 그대는 나에게 늘 가장 큰 선물을 주는구려. 진우의 말에 연서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었지요. 그의 겨울 연서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진우를 닮아 총명한 눈빛을 가졌고 연서를 닮아 고운 이목구비를 지녔지요. 진우의 어머니는 손자의 탄생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요? 연서가 아기를 안고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지요.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소망이라고 지어주고 싶소. 이 아이가 우리의 희망이니까. 연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망은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자 미래의 희망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진우는 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연서는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소망은 건강하게 자라 아버지처럼 정의롭고 어머니처럼 지혜로운 아이가 되었지요. 어느 가을 저녁 진우와 연서는 정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망은 그들 곁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생각해보면 참 긴 여정이었구나. 연서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대와 함께였기에 모든 순간이 소중했소. 진우의 말에 연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일구어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겠지. 연서의 말에 진우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벽이 있지만 진정한 마음은 그 어떤 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세월을 함께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조망이 책을 덮고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조망이 물음에 연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란다. 머슴과 마님이 만나 참된 사랑을 찾은 이야기지. 조망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언젠가 내가 더 잘하면 우리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마. 그리고 기억하거라.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는 순간 진우와 연서는 소망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이어졌고 그 모습은 마치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사랑의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의 굴레 속에서도 그들은 운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요. 달빛은 조용히 그들의 길을 비추며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